깊은 밤이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높아야 할 자리에 있던 한 여인이 차가운 방 한 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왕비였습니다. 죄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움을 받았고 그저 밀려났고 그저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6년을 버텼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6년 뒤 그녀를 내쫓았던 그 궁궐에서 다시 가마가 옵니다. 그리고 왕의 명이 떨어집니다. 왕비를 다시 모셔오라. 쫓겨났던 여인이 다시 왕비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궁궐은 조용히 떨었고 사람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밀려났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한 여인 인현왕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왕비, 지금 시작합니다. 6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아니, 억울한 사람에게 6년은 하루하루가 칼날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궁궐의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의 예를 받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정각도 사라졌고 왕비라는 이름도 사라졌고 그녀를 둘러싸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갑고 작은 사과 한 칸,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벽을 기도로 버텼겠습니까? 어떤 날은 울 힘조차 없어서 그저 숨만 쉬며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 지나가자. 이 하루만 견디자. 그 마음으로 또 하루를 넘기고 또 한 번 아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억울한데도 말 못하고 속이 무너지는데도 내색 못하고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채 그냥 참고 살아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2년왕 후의 6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참아낸 시간, 아무도 몰라줘도 무너지지 않은 마음, 그리고 끝내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의 무게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외면해도 끝까지 버틴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300년 전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현왕 후였습니다. 그날 새벽 궁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경궁의 돌바닥은 차가운 안개에 젖어 있었고 궁문 앞을 지키는 군사들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여야 할 궁녀들도 이날만큼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니라는 것을. 6년 전 눈물 속에 떠나보낸 왕비가 오늘 드디어 다시 돌아오는 날이라는 것을. 어떤 궁녀는 새벽부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떤 늙은 내관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궁녀들은 6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울지도 못하고 쫓겨나던 그 밤을.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새벽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궁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가마로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 가마를 바라봤습니다. 6년 전 바로 저 문을 통해 쫓겨나듯 떠났던 사람이 이제 다시 왕비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 든 궁녀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신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오랫동안 들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그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크게 뒤집힙니다. 가마에서 내린 인현왕후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볼은 예전보다 야위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그 얼굴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6년의 인내가, 6년의 기도가, 6년의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사람의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담담하고 고요한 품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세월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버텨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인현왕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편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장희빈에게 이날은 결코 반가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마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녀 앞에서 굽실거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다가오던 얼굴들이 오늘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늘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떠나갑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었고 궁궐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올라간 자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날 그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숙종도 결국 깨닫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얼마나 긴 상처를 남기는지를. 지난 6년 동안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던 왕비의 빈자리가 그 어떤 화려함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함은 잠시 눈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래 남습니다. 신뢰는 오래 남습니다. 함께했던 그 조용하고 성실한 시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숙종은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왕비의 귀환은 단순히 한 여인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 자신이 6년 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인현왕후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쳤던 왕도,
자신을 밀어낸 사람들도, 혼자 보내야 했던 그 6년의 세월도 그녀는 아무것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일을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를 갖추고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그 담담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복수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원망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품격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2년 후는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돌아와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 못하고 참는 것입니다. 2년 후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결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쫓겨났던 왕비는 결국 가장 높이 남았습니다. 권력으로 올라선 사람은 흔들렸고 침묵으로 버텨낸 사람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그 사실을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장희빈은 이후 끝내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궁궐에서 가장 화려했던 자리가 결국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 비록 복위 후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가슴속에서는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오늘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억울한 사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그 사람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세상이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2년 후의 6년이 증명했습니다. 묵묵히 버틴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이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2년 후가 궁으로 돌아온 뒤 사람들이 다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왕비 시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궁궐 바깥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굶주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년 후는 그날 저녁 자신의 수라상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수라간 상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끼를 줄이면 그게 누군가의 한 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은 상궁이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왕비의 밥 한 끼가 백성에게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궁 안에서 일하다 실수를 저질러 매를 맞게 된 어린 궁녀가 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엄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가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니 이번 한 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궁녀는 훗날 나이가 들어서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왕비가 자신을 감싸주었던 그 순간을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요. 이런 분이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6년의 세월은 그녀의 몸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추운 사가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며 버텨온 세월이 몸 깊숙이 병을 심어두었습니다. 보기 후에도 2년왕 후는 자주 몸져 누웠습니다. 기침이 멎질 않았고 몸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숙종은 뒤늦게 최고의 의관을 붙여 치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쌓인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이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2년왕 후는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4이었습니다. 여러분 34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6년이 결국 그녀의 목숨을 갉아먹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한양 거리 곳곳에서 이름 모를 백성들이 왕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가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람의 힘입니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억울해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그 마음 하나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빼앗긴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억울한 세월이 낭비가 아닙니다. 끝까지 품격을 지킨 사람이 결국 역사에 기억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조선 왕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